안녕하세요. 제타바이트 부산센터 실장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을 맡게 되었고요.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2년도도 벌써 4월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곧 5월인데요. 이제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건 저희가 이제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같이 조금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제일 많이 바뀐 게 뭘까요? 일단 가장 큰 점은 저는 핸드폰이라고 생각해요. 20년 전에는 저희가 핸드폰으로 전화랑 문자가 선이 연결이 돼 있지 않고 길거리 걸으면서 전화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진보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핸드폰으로 온갖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핸드폰으로 은행 업무, 돈을 송금하고 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주식 종목 사고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제 개인 정보들도 이제 소유하고 있고 온갖 것이 다 가능해졌는데, 그러면 이 정보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대한민국이 좋은 점으로만 계속 이렇게 바꿔갔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에서 안 좋아졌느냐? 바로 노동 부분입니다. 노동의 가치 자체가 너무나 낮아버린 시대가 왔습니다. 사실은 이전부터 계속 꾸준히 노동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 갔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거예요. 빈부격차는 점점 양극화가 심해질 거고,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아실 만한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해지고 노동력이 낮아졌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 집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 직업이 한의사셨거든요. 이제 사람들 이제 물어봅니다. 초등학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면 한의사인데, 이러면 야, 너 집 돈 좀 있겠네, 부잣집이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10대 때 교복을 제외하고 옷을 사본 기억이 없습니다. 항상 남들이 입고 버리려는 옷들 받아서 입고 살았었고, 제 여동생 같은 경우는 옷도 받아 입는 것도 똑같고, 플룻 연주를 하고 싶다, 엄마 나 커서 음악을 할래, 얘기를 했었는데 집에 돈 없다고 바로 공부해라고 이제 딱 단칼에 잘렸었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엄마, 남들은 우리 아빠 한의사라 하면은 돈 많은 줄 아는데 나는 왜 해외 유학도 아니고 그냥 음악 한다는데 이것도 못해, 막 울고불고 했는데 결국 포기는 했었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경희대 한의학과 나온 한의사였는데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걸 다 못했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안 살아서, 아니면 그 직업이 월급을 못 받는 직업이라서 그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노동의 가치 자체가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자가 되려면 투자가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부자가 되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 학업 능력이 좋았던 저희 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좀 해보자면, 반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 구석에서 맨날 잠만 자고 있는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애가 근데 눈치는 좀 좋고, 그런 학생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사업 같은 거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간혹 있거든요. 내가 대학교를 안 나와도 그냥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이게 돈이 되겠다, 딱 안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경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어머니나 부모님 또는 할머니한테 받은 땅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몇백 배, 몇천 배가 돼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됐다. 또는 똑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누구는 적금만 넣어서 내가 번 돈을 그냥 갖고만 있고, 누군가는 주식도 하고 다른 걸 해서 내가 들고 있던 월급을 배로 부풀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을 겁니다. 심지어 저는 막 벤츠랑 BMW 몰고 다니는데, 사장님 명함 한번 받겠습니다 하고 명함 드리면서 명함 받으려면 본인은 명함이 없대요. 혹시 직업을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 직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벤츠랑 BMW 이런 건 어떻게 몰고 다닙니까? 저 그냥 부동산 경매장 다니면서 사고 팔고 그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심심찮게 요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냐? 이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대기업 들어가는 것만이 부자로 가는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정확하고 옳은 데에다가 투자를 해야만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근데 2016년, 17년도쯤에 이제 새로운 투자의 신세계의 문이 열렸습니다. 뭡니까?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저쪽에 있는 비트코인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저도 14년도에 한 3, 4살 어린 동생이 형님 비트코인이라고 아십니까? 하고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야, 그 신기하다. 나도 몇 개 사놓을까? 형님 10개만 사놓으십시오. 진짜 이거 무조건 대박입니다.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하나에. 근데 저는 그때 소리 질렀거든요. 삼성전자 주식도 하나에 180만 원이었어요, 그때. 야,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거 생전 처음 듣는 거를 데리고 와서 10개 사놓으라면 2천만 원인데 무슨, 제가 그때 나이도 지금도 어리지만 그땐 더 어렸는데 2천만 원을 내가 어떻게 비트코인 알지도 못한 거에 다 넣냐. 삼성전자 주식이랑 똑같은 가격인데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16년, 17년 넘어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2,70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최근에는 뭐 8천만 원도 넘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180만 원에서 40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 분할돼서 이제 뭐 지나간 얘기지만, 그러면 비트코인은 2,700을 찍었고 뭐 삼성전자가 400까지 갔는데 여기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동원이는 얼마를 벌었을까요? 얼마 벌었을 것 같습니까? 반전을 벌었겠지. 놀랍게도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거든요. 좋은 정보가 있고 정확한 정보가 있어도 사지 않으면 아무 돈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왜 신실한 크리스찬이 매일 신에게 기도해요. 신이시여, 저한테 복권 1등 당첨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매일 기도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맨날 기도하는데 자꾸 복권 1등 당첨을 안 주십니까? 신이 얘기합니다. 복권을 사야 당첨을 시켜주지. 여러분,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딴 데로 잠깐 샜는데, 여튼 이 코인이 그때 2016년도, 17년도에 여튼 인기가 엄청 많았죠. 중고등학생들도 핸드폰으로 자기들 들고 있는 단돈 10,000원이라도 넣고, 이제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직서를 써요. 사퇴서 다 쓰고 가슴에 딱 품고 집에 있는 막 돈이란 돈은 다 끌고 모아서 여기 다 집어넣습니다. 야, 옆집 철수가 100만 원으로 1억 벌었다더라. 옆집 민수도 500만 원으로 1억 벌었다더라. 나도 못해도 몇십 배는 안 벌겠나. 다 부푼 기대 안고 좀 있으면 사직서 나 이거 낸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집 전세금 다 뺏어 넣는다. 난리가 났습니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사람들. TV를 부수게 되고 멀쩡하게 죄 없는 문을 부수게 되고 갖고 있는 돈은 다 잃고 애꿎은 문이랑 집에 가전제품들 부수면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힘들게 막 다 끌고 모아서 넣은 돈들 다 날려 먹었다고 울고불고, 심지어 배우자 몰래 넣었던 사람들 이혼을 하니 마니.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일인데 참 제 주변 사람이고 제 얘기면 너무 슬픈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시대 때. 그럼 우리는 왜 그런지를 사실 알아야 돼요. 여기서 내가 돈을 잃었다가 끝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얻었다 잃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은 똑같은 비트코인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얻었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잃고 화가 나서 이렇게 다 때려 부숴야 되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이머민스키 모델이라는 건데요. 이 얘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뭐 얘기하자면,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장님, 저는 어디든 제가 투자하면 다 마이너스가 돼요. 저는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성공가들을 달리고 끝도 없이 치솟고 있는 것도 제가 샀다 하면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제가 투자 실패한 게 10번이 넘어요. 저는 이제 투자가 너무 무섭습니다. 적금이 짱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저희도 한 번쯤은 경험을 해요. 항상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내가 들어갔는데 떨어지는 거 경험을 하게 될 건데, 이 그래프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하이머민스키라는 모델인데,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지나가면 시간의 흐름이고요. 요 오르내리는 거는 이제 이 값어치가 오르는지 또는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래프예요.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여기 점선으로 장기 평균 가격이라고 적혀 있는 이 선 아래에 있다는 건 사실은 가치가 지금 낮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가치가 이미 낮을 때 이거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값어치를 알아본 현명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돈 될 거다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점차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면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같이 더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몰리고 값어치가 올라가면서 현금화가 한번 돼요.
1차 현금화가 되면은 이제 그걸로 이득을 봤다는 얘기죠. 여기 들어갔던 사람이 요만큼의 차익을 받고 누군가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 누군가 수익을 얻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기저기에다가 입소문이 나고, 입소문이 날 뿐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요새 이런 게 뜬다. 이런 걸로 사람들이 이런 거 한다 하고 뉴스 매스컴에도 뜹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1차 현금화를 하다 보면은 돈이 살짝 빠질 거 아닙니까? 내가 현금으로 바꾸다 보면 살짝 내려가는데 이 시점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슬슬 들어옵니다. 매스컴 탔고 입소문 났거든요. 야, 이거 안정적이고 돈 된단다. 막 사람들 들어오니까 이제 점점 올라가요. 끝도 없이. 막 이제 대중들이 막 들어와요. 일반 사람도 많고 금액도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저희 비트코인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계속 떨어지는 이제 지점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들어와요. 왜냐? 계속 이 앞전에 있던 사람들이 얻었던 수익을 본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데도 계속 들어옵니다. 그럼 내려가는데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거랑 같이 내가 들어갔다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은 손해를 입고 다시 이 평균 가격에 맞는 라인을 잡게 됩니다. 모든 이제 투자 종목들이 코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그래프를 어느 정도 모양을 거의 다 따라간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아까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내가 넣기만 하면 떨어지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 우리는 항상 이쯤에 들어간다 생각하거든요.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쯤에 내가 이 정보를 알았다고 해서 앞부분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왜냐면 무섭거든요. 현명한 투자자들이 이 사람이 다른 걸로도 투자해서 성공한 걸 많이 봤지만 무섭다. 이거에 대한 정보가 지금 너무 없고 검증이 안 됐다. 내가 넣었는데 이게 막말로 없어지거나 뭐 상장 폐지되거나 없어지면은 어떻게 무서워서 나는 못 넣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입소문이 나고 누군가 수익을 보고 매스컴을 뜨고 언론에도 보도가 된 이 시점부터 들어가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도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검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들어가는 시점이 사실은 이 시점이 아니라 여기 언저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앞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검증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투자 가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투자 가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하다. 우리 이 그래프에서 가장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은 현명한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의 큰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타이밍뿐입니다. 똑같은 종목에 똑같은 돈 1,0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누군가는 이만큼의 수익을 얻고 누군가는 똑같은 양의 피해를 입는 거는 빨리 들어갔느냐 늦게 들어갔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알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이 섰으면 바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걸 이 그래프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늦게 다른 사람들 다 이득 봐오고 나서 그제서야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코인뿐만이 아니라 부동산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뭐 많습니다. 투자할 종목들은. 근데 내가 주식으로 1억을 만들었어요. 2억을 투자했는데 1억이 됐어요. 계속 주식 하시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부동산 10억 투자해서 땅을 샀는데 20년 동안 팔리지는 않고 금액도 안 오르고 세금만 먹고 있어요. 부동산 계속 사십니까? 안 사십니다. 내가 실패한 투자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투자를 하기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뭡니까? 적금합니다. 적금. 내가 넣은 원금을 잃지 않고 제일 따박따박 쌓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근데 적금 넣으면서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적금으로 부자가 된다는 건 이 돼지 저금통에 동전 집어넣으면서 좀 있으면은 강남에 빌딩을 사겠군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허무니없는 이제 그런 이야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금을 하는 거는 그러면 무슨 이유로 적금을 하느냐? 부자가 되려고 적금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투자를 하기 위한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적금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 뿐이에요. 이제 적금은 그 과정, 이제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한 그 과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모은 돈들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네, 이거예요. 저희 제타바이트 설명 드리려고 여기 찾아오셨고 저도 이 얘기하려고 앞에 긴 이야기들 서사가 좀 길었습니다.
이 제타바이트에 대해서 이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거 아마 영상을 보셨을 수도 있고 주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약간 들으셨는데도 아마 이해를 100% 못 하시거나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어서 찾아오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질문 다 해주시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타바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제타바이트가 회사 이름이 아니에요. 저희 회사 이름은 제타랩스라고 하고 제타바이트는 사업명입니다. 여기 네이버에 쳐보시면 이렇게 청담동에 소재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사가 위치가 이런 게 있고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타바이트 여기 로고가 접혀 있고 뭐 회사 소개랑 마이닝 센터, 해시파워 구매 등 고객 센터까지 이제 친절하게 다 적혀 있으니까 한 번쯤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제타바이트는 어떤 사업이냐? 제타랩스가 단독으로 만들어낸 거냐? 그게 또 아닙니다. 기업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기업체, IDC, 데이터 센터 줄임말이거든요. 그리고 컨설팅 회사, 플랫폼 회사 등등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협약을 맺은 사업체가 제타바이트입니다. 사실 기업체 하나만 해도 사실 좀 든든한 감이 있는데 여러 개 회사가 같이 이제 컨소시엄을 이뤘다 하면 저희 부산의 자랑, 돼지국밥 마냥 아주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예, 적어도 망하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제타바이트 사업 뭐냐? 미래의 부동산 데이터 센터 사업입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대충 봤는데 이거 제가 일정 금액을 내면 매달 얼마만큼 이더리움 채굴해서 준다던데 그거 데이터 센터 사업이 아니라 채굴장 사업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채굴장과 이 데이터 센터 사업이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채굴되는 걸 받는 거지만 근본적인 형태가 다른데요. 어떤 게 다른지를 볼게요. 보통 이때까지의 채굴장 사업들의 문제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채굴장 자, 채굴장 사업할 건데 돈 모으자, 사람 모으자. 1,000만 원씩 10명 모여라. 이제 10명이 모여서 1,000만 원씩 모아서 1억을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하기 시작해요. 야, 컴퓨터 이제 채굴기 하나 사고 채굴기 하나에 최소 300만 원은 해요. 비싸면 뭐 몇천만 원도 하고. 그러면은 300만 원짜리 1억으로 사면 몇 개 살 수 있습니까? 몇 개 사지도 못해요,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설치는 누가 합니까? 저희가 직접 해야죠. 그럼 장소는요? 장소도 어딘가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컴퓨터 여러 대 모아놨는데 열 같은 거 나는 거 안 불 안 나려면 열 관리도 잘 해줘야 돼요. 그런 거 다 준비하는데 못해도 한 달에서 세 달은 걸립니다. 그럼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한 달에서 세 달은 수익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가 끝났어요. 그럼 끝인가? 컴퓨터가 바로 이제 돈을 줍니까? 연산을 얹어서 알고리즘 만들어야지 마이닝이 시작되고 저희가 받는 채굴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또 누가 아는데요? 그것도 알아봐야 될 일입니다. 그런 장비 수급들 문제들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컴퓨터로 이제 받기 시작하는데 얼마만큼 들어온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더리움을 우리 친구들이 1억 모아서 캐기 시작을 했는데 이 이더리움이 400만 원이던 게 40만 원으로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은 거기서 끝입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내가 받는 코인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 가치가 막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러면 사업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못 버티고 망한 채굴장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사기를 목적으로 들어온 데도 많았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 때문에 망했던 채굴장 사업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그에 비하면 우리는 뭐가 다른데, 제타바이트는 뭐가 다르냐? 일단은 우리는 아까 데이터 센터가 협약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 센터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는 등록하면은 이틀 뒤에부터 바로 이제 돈이 나와요. 코인 채굴되는 거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데이터 센터가 있냐, 거짓말 아니냐, 이것도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매달 첫째 주 수요일마다 대구랑 구미에 있는 데이터 센터 저희한테 미리 얘기하면은 함께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형, 요거는 뭐냐? 저희가 이더리움으로 이제 지급을 해드리는데 이더리움 말고 다른 것도 같이 채굴을 하고 있어요. 뭐 모네로, 파일코인 등등 치아코인 같은 것도 한 컴퓨터로 여러 개를 채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 하나가 망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는 망했지만 우리는 다른 데로 돌려서 막을 수 있고 버틸 수가 있다. 분산 투자가 되고 안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트래블룰에 걱정이 없다. 국가에서 이제 점점 법적으로 이제 코인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제타바이트는 트래블러 걱정이 없습니다. 빗썸이나 이제 코인원 그런 어플에서 이제 그냥 빼실 수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이런 게 장점이고, 저 여기 대구 데이터 센터거든요. 제가 직접 이거 접니다. 한번 보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타바이트 도서센터 이동현 슈퍼입니다. 여기 지금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랑 이제 여기 선풍기, 에어컨 등등이 너무 시끄러워서 조금 목소리 크게 해서 영상 찍고 있는데요. 저희도 데이터센터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요쪽에 보시면 스토리지랑 이제 모바일 컴퓨터들이 있고요. 요쪽으로 또 보시면 우리 컴퓨터들 수동 컴퓨터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 대에 거의 5천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다 이제 벌써 인재분께서 다 사진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선풍기 그리고 에어컨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끝에 한번 와보시면 여기 지금 온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27도 사이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부가 전반적으로 언제나 깨끗한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컴퓨터의 컴퓨터 문제가 지금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는 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연구가 하네요. 여기까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게 컴퓨터 한 대가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 슈퍼컴퓨터고, 저 안에 대구센터 방금 본 영상 안에 컴퓨터 이제 장비들 가격이 170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 구미인데, 구미는 아까 거의 한 5배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설치 중, 예? 더 크다고. 예. 보셨나요, 혹시? 여기 구미도 한번 보실게요. 설치하는 거 지금 진행 상황을 한번 확인하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쪽 편 여기 다 비어있는 공간도 여기 빠트들이 엄청 많아요. 보시면 여기는 이제 다 채워 넣으실 공간들이고요. 이쪽 안쪽으로 좀 보실게요. 이쪽에 보시면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 장비들이 있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줄 살짝 조심하시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컴퓨터가 양옆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들어가 있고, 옆에 지금 다 채워질 예정입니다. 당연히 아까 봤던 데이터처럼 공기는 뭔지 그런 것도 체크가 다 될 거고, 온도까지도 다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될 예정입니다. 보시면 되게 디테일하게 지금 이제 준비를 하려고 코드를 지금 다 만들고 선을 연결하는 중이에요. 이런 케이블 같은 것도 가끔에 꽤 비싼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구에 비하면 5배 사이즈인 건데, 여기 스토리지나 또 모바일 또 이렇게 깨끗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모니터가 또 완공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잃어버렸습니다. 네. 규모가 상당히 뭐 작진 않죠. 아마 국내에서 여기보다 사이즈가 큰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보적으로 여기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그나마도 대구만 해도 이미 독보적인데 그거보다 큰 사이즈로 지금 만들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까 컴퓨터를 봤는데 좀 안에 내부가 특이하게 돼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멀티형이라고 해서 저희 쪽 또 특별한 칩셋 엔지니어 분이 이제 능력이 좋아서 한 컴퓨터로 각각 GPU, 이제 그래픽카드, CPU, 스토리지에서 각각 채굴할 수 있는 걸 한 컴퓨터로 여러 개를 다 한 번에 채굴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래픽카드에서는 이더리움 전반, 저기 CPU는 모네로, 뭐 이제 파일 코인, 치아 코인을 스토리지에서 이제 채굴이 가능한데,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우리는 어차피 이더리움으로 받지만 혹여 문제가 생기더라도 바로바로 대체를 할 수 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아까 망한 채굴장 얘기할 때 막 이더리움이 막 400에서 40으로 떨어져서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희는 그리고 이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어떤 점이 좋느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받아야 되는 돈이 항상 기준이 원화예요. 내가 한 달에 여기에 가입을 하고 받아야 되는 이제 채굴되는 양이 400만 원어치를 받아야 돼. 그러면 원래는 얘가 400만 원이니까 한 개씩 줬을 거 아니에요, 매달. 매달 한 개씩 받았는데 얘가 막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이더리움이 40만 원이 됐어요. 근데 나는 400만 원어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달은 한 개가 아니라 이더리움을 몇 개 받는 거겠어요? 10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애들은 메인스트림, 이제 비트코인 바로 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가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10개 받은 달은
그 금액이 다시 원상복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상 100개 받은, 그러니까 금액이 이제 훨씬 더 이제 10배의 이득을 본 그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락장에 와도 우리는 오히려 더 좋다. 우리는 버티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요거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투자자들은 나는 뭘 사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내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 포인트들을 이제 얘기하기에 앞서서 자, 여러분들 깍지 한번 살짝 끼시고 약간 졸리시죠? 자, 위로 한번 쫙 뻗으시고 자, 오른쪽으로도 한번 쫙 갔다가 예, 그 다음 왼쪽으로도 한번 쫙 갔다가 예, 두 분 반대로 움직이고 계신데 아이고 네, 한번 쭉 하고 자, 목도 한번 돌려줍시다. 반대쪽으로도 한 바퀴 돌려주시고 자, 눈 한번 끔뻑끔뻑 해보신 다음에 자, 앞에 얘기들은 이제 뭐 흐름이나 이제 전반적인 우리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는 중요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받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를 이제 해드릴 거예요.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나도 돈 투자해서 채굴 받을래요. 10만 원어치만 해보고 싶어요. 50만 원어치만 하고 싶어요. 아쉽게도 우리는 패키지 6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5천만 원, 1억 이렇게 총 6가지 패키지가 있고요. 각각 보시면 근데 제가 말한 금액이랑 좀 다른 숫자가 적혀 있어요. 143, 뭐 583 이렇게 적혀 있는데 선생님 이거 근데 100만 원 내는데 100만 원짜리 구입하는데 왜 금액이 달라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기본 가입비가 3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130만 원 나야 되는데 143만 원이잖아요. 저희가 세금 신고까지 다 합니다. 예, 저희는 합법적인 거를 항상 지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 다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세금 붙은 143만 원을 내시면 이제 이렇게 금액이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583만 원, 1133만 원, 마지막 제타6 같은 경우는 1억 1033만 원 이런 식으로 10% 이자 붙고 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이 세금 받는다 이런 얘기하면은 보통 두 가지 분류로 나눠져요. 아니 그냥 투자해서 빨리 받는 게 좋은데 나 세금 내는 거 너무 억울하고 싫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좀 이것저것 많이 겪으신 분들일수록 세금을 낸다고 하면 안정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아 그래 얘들이 사기꾼들은 아니겠구나. 세금 신고를 했으니 나중에 혹시 나라에서 제재를 가할 때도 우리가 말할 구색을 다 갖출 수 있겠구나. 이렇게 든든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합법적인 거 지향하고 있다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있을 일에 대해서 좀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채굴을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컴퓨터 한 대에서 채굴되는 방식이 결국 5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마이닝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각각 받을 수 있는 최대량이 내가 1억짜리 패키지를 샀다고 생각을 했을 때 5%라 하면은 한 달에 500만 원어치 이더리움. 뭐 메가마이닝 15%다. 최대 15%라 적혀 있으면 뭐 1억짜리 패키지를 사면 1,500만 원어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15%, 15%, 5%. 100만 원어치를 사면은 5만 원, 뭐 15만 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내 패키지 내가 가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이 정도 퍼센테이지를 받는 건데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마이마이닝인데요. 아까 적혀 있기로는 5%라 적혀 있었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서버 감가, 전기료 또는 아까 유지 같은 거 뭐 에어컨 틀어놓고 저희가 이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차감하고 그리고 이 코인 가격 자체가 오르내리는 것까지 포함이 돼서 약간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은 낮을 때는 3% 정도, 많이 줄 때는 한 7% 정도 주거든요. 이게 오르내리락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평균적으로 5%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가입하신 분들이 이거 5% 안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렇게 된 시기도 있고 더 많이 받게 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더 많이 받는 시기에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지 않으세요. 더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5% 정도 받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가마이닝. 이건 뭐냐? 메가마이닝은 이제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퍼럴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아디다스, 무신사, 뭐 그런 것들, 나이키. 그런데도 이제 내가 회원가입을 할 때 처음에 추천인 아이디를 적는 게 있습니다.
내 친구를 추천인으로 들어오면 그 친구한테 뭐 마일리지가 더 쌓인다던가 그런 형태로 조금 플러스 되는 거, 이제 고객들을 챙겨주는 제도인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가입을 하고 나를 추천으로 들어온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추천인 코드로 이렇게 막 아래에 사람들이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내 밑에 달리는 사람들이 채굴 받는 거에 1%를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직계로 3명 들어왔어요. 그 3명 거만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타1, 제타2, 1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패키지는 내 밑에 내 친구가 달리고 그 친구가 또 친구를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5대까지 애들이 채굴 받는 거에 총 1%를 제가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1000만원짜리 제타3부터는 밑에 10대까지 인원들이 채굴 받는 거 총량의 1%를 제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보너스로 나오는 게예요. 그래서 이제 추천인, 라인 보상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메가마이닝은. 이제 근데 이게 금액이 이제 사람이 나중에 많아지다 보면은 내가 100만원짜리 넣었는데 그러면 막 나중에는 막 내가 이걸로 받아야 되는 돈이 막 1000만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안 나오고 아까 봤듯이 최대 15%까지 내 몸값에 15% 그러면 뭐 100만원 넣었으면 15만원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만약에 이게 내 몸값 훨씬 앞지른다, 내가 이거 더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추가로 패키지 구매를 하시거나 해서 내 몸값을 좀 부풀리시면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은 제타 마이닝이란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저희 회사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 순서 보상입니다. 가입 순서. 가입 순서를 먼저 한 사람한테 보너스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까 보니까 메가마이닝 얘기 들어보니까 내 밑에 사람 달리면 더 좋은 건데 나는 근데 친구도 없고 뭐 주변에 얘기할 좀 말솜씨도 없어서 아무도 못 달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회사에서 달아주는 인원이 있습니다. 요게 가만히 있어도 달아주는 사람들이 채굴하는 거 1%를 이제 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너스로. 마찬가지로 제타1, 제타2 패키지는 회사에서 62명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제타3부터 6까지는 2046명 붙여줘요. 인원수가 조금 애매하게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한 명이 이렇게 달리게 되면 그 밑에 여기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 또 밑으로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순위 보상인데 가입 순서가 어쨌든 빠르면 빠를수록 그냥 회사에서 붙여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빨리 들어오시는 게 좋으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아도 15%까지는 보너스로 더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타 마이닝 다음에 제타 플러스가 붙은 마이닝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름도 비슷하고 내용이 비슷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추천인 라인 순서 보상입니다. 추천인 순서 보상은 뭐냐? 아까랑 봤던 거랑 똑같은 그림인 것 같은데요. 모델 1, 2는 62명 똑같죠? 모델 1000만원 패키지부터는 또 2046명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 1%를 내가 추가로 보너스로 받는다는데 아까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기에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는 저희가 이제 순서라고 해서 내가 이제 그냥 순서가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2번에 들어오면 그 다음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은 제 밑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4번에 들어오는 사람이 내 밑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제타 마이닝이었는데 제타 플러스 마이닝은 이 2번이 저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추천한 사람을 기준으로 내가 1번 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순서를 매겨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해서 순서를 총 2번 매겨주는 겁니다. 아까 제타 마이닝으로 그냥 순서 한번 매겨주고 내가 추천한 사람 기준으로 한 번 더 순서 매겨서 순서를 2번 매겨줘서 저렇게 보너스를 한 번 더 준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전체에서 순서를 한번 세냐 내 위에 사람 기준으로 순서를 한 번 더 세냐 요런 건데 근데 요게 똑같은 내용으로 순서를 2번 세서 보너스를 준다는 건 사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 내가 밑에 2명은 있어야 돼요. 내 밑에 나를 추천인으로 들어온 사람이. 최소 모듈 2, 제타2, 500만원짜리를 넣은 사람이 2명은 있어야 제가 이 보너스 순서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서 보너스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내 몸값의 15%까지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 마이닝인데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마이 마이닝을 제외한 메가 마이닝, 내 밑에 사람 달리는 거, 제타 마이닝, 순서로 보너스 주는 거, 제타 플러스, 내가 추천한 사람을 기준으로 또 순서 매긴 거를 보너스로 주는 게 내 밑에 사람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이 받는 이거를 나는 또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 몸값의 5%까지만 받을 수 있고요. 내 밑에 딱 내 바로 직계 1대까지만 사람의 이 마이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이것 또한 아까 제타 플러스처럼 제타 2 이상을 2명 정도 달고 나서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이거를 아까 설명드린 이 총 5가지를 다 합치면은 5%, 15%, 15%, 15%, 5%에서 총 55%입니다. 제가 1억짜리 제타 6 샀다. 그러면 한 달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5,500만 원어치 이더리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간이 36개월이거든요. 뭐 물론 시작하자마자 바로 55%가 채워지진 않겠지만 이게 빨리 채워지면 빨리 채워질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자세히 보시면 마이 마이닝이랑 제타 마이닝의 색깔이 조금 달라요. 숫자가. 이 둘이만 색깔이 다른데 이게 뭐냐. 저희가 이제 최대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방금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최저로 받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들어왔지만 안 되면 또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가 최저로 받는 거, 일단 기본 무조건 주는 거, 아까 3에서 7% 주는 거, 5%라 적힌 이 마이 마이닝에 아까 회사에서 그냥 자동으로 달리는 거 있잖아요. 가입 순서, 그냥 내가 빨리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주는 보너스가 있는 이 15%로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오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지 않아도 일단 20%까지는 들고 가실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제외하고 5%만 얘기를 해도 적금 넣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5%짜리 36개월 하면 180%거든요. 그럼 내가 1,000만 원짜리 가입하면 1,8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치더라도 이미 그거보다는 훨씬 좋다. 그런데 요거까지 쌓이고 다른 것도 기타 더 있다면 우리는 값이 계속 무궁무진하게 많이 받을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컴퓨터에서 채굴되는 게 아닌 수익이 딱 하나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게 있어요. 파트너 보너스, 영업수익입니다. 내를 추천으로 들어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가입한 거에 10%를 제가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저를 추천인으로 1억짜리 패키지를 샀어요. 그럼 1억 패키지의 10%인 1,000만 원을 제가 영업수익으로 받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 100만 원짜리 저는 가입을 했는데 내 밑에 1억짜리 들어오면 제가 그 1,000만 원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내가 뭘 가입했든지 여부 상관없이 내 밑에 들어오는 사람이 뭘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의 10%를 제가 받습니다. 제타2 500만 원짜리를 내 친구가 가입을 했다. 그럼 5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제타3 1000만 원짜리 가입했다. 100만 원이 저한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리더십 프로모션인데요. 3,000만 원짜리 이상 내가 가입을 했고 이거를 내 밑에 이제 3대까지 사람이 총 합이 10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직급을 줍니다. 내가 뭐 제타5 5천만 원 이상 내가 가입을 했고 20억을 넘었어요. 기가 뭐 6 이제 1억짜리 제타6를 넣었고 총 합이 50억을 넘었다. 뭐 테라 100억을 넘었다. 제타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이사 직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러면 이 회사 직함만 주느냐? 직함만 주는 게 아니고 법인카드도 주고 차도 제공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 부산센터 지점이 이번 4월에 아까 봤던 메가 요거 직함을 달성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5월 10일 날 요 법인카드랑 차량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놀라셔도 괜찮습니다. 네, 박수를 좀 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런 거 받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근데 뭐 또 센터를 차리시고 싶다 그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센터 자격 요건부터 얘기를 할게요. 센터를 차리시려면 사무실을 보유를 하셔야 되고 센터 코드 3,000만 원짜리 이상, 제타4 이상을 가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사업 설명을 다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기타 회원 지원 업무도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센터를 차리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 아까 30만 원 가입비가 있었죠? 그 30만 원의 절반을 저희가 받아갈 수가 있고요.
센터에서 이제 나오는 그 매출의 3%를 현금으로 이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타바이트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다 끝냈고요. 미래 데이터 임대 사업 별게 아닙니다. 내가 오피스텔 한 동이 있어요. 내 친구는 오피스텔이 10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임대를 내놓으면 누가 더 많이 받겠습니까? 한 달에. 당연히 오피스텔 10동 내놓고 있는 친구가 돈을 많이 받는 것처럼 우리도 컴퓨터를 한 대를 빌리냐 10대를 빌리냐 따라서 우리가 채굴받는 코인의 양이 달라질 겁니다. 사실상 이 모양과 형태가 임대사업과 똑같기 때문에 데이터 임대사업 미래의 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지성이라는 사람이 전북대 법률 박사, 법학 박사신데 이분이 쓰신 미래의 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석유는 이제 데이터로, 부동산은 데이터 센터로 모든 것의 정의가 새롭게 바뀌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미 와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였던 이건희 선생님의 말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다리만 두드리지 마라. 그 사이에 남들은 결승점에 가 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다. 너무 오래 생각하다 보면 기회를 잃는다. 신중히 생각하느라 시간 끄는 것보다 실패해도 시도하는 게 낫다. 신중을 핑계로 결정을 미루지 마라. 빨리 실패하고 빨리 재도전해서 그렇게 성공하는 그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던 그 복권 이야기, 막 기도를 하는데 복권을 안 사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배가 너무 고픈데 앞에 밥이 있는데 밥을 먹지 않고 보고만 있으면 계속 배가 고픈 것처럼 막 아파서 쓰러져 있는데 약이 있는데 약을 먹지 않고 보고만 있으면 계속 아픈 것처럼 실천하지 않는 이론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알았고 판단이 다 섰다면 이제 빠른 실천, 행동만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원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칸 부장입니다. 예, 이제 다음 달에 벤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거는 뭐냐면 사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보상 체계가 다른 사업들이랑 좀 다르게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 아니 그러면 내가 이 돈을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업들, 특히나 리퍼럴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렬로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았어요. 조금 대부분을 여기 다 넣으면은 올라가고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는데 제타바이트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타바이트는 1대부터 10대까지 총합에 몇 퍼센트를 준다? 1%밖에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칭 리퍼럴 사업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후원수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로 쭉 내리는 게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타바이트는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느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 밑에 1대로만 계속 두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했을 때 본인한테는 가장 효율이 좋을 거예요. 다만 이렇게 되면 다른 사업들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쭉 이게 말 그대로 해바라기라고 하잖아요. 자기한테만 다 다는 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만 돈을 버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돈을 못 번다. 하지만 제타바이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타바이트는 이제 제타 플러스라는 보상 체계가 있는데 이건 뭐냐? 내가 가입을 했을 때 내 위에 사람 기준의 그 모든 사람의 가입 순서를 내 밑에 한 번 더 따로 이렇게 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열심히 받아주게 되면 이 사람한테도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무슨 혜택이 있느냐? 1대가 많아지니까 아까 전에 슈퍼마이닝 1대 보상이 늘어나게 되죠. 이 제타 플러스를 왜 만들었느냐? 그룹화 하라는 거예요. 그룹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면 내 위에 사람이 열심히 하면 좋다. 그러면 칸 부장 추천하면 난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제 직대가 17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룹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건 이거예요. 그 그룹에서 리더 한 명을 정하라는 거죠. 제일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를 추천하고 나머지는 이 사람 일대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천을 안 하고 저를 다 추천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여러 명 받잖아요. 여러 명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받는 걸 제 수많은 100만 원들과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룹으로 움직여서 좀 많이 받을 수 있으시다 하면은 그 그룹에서 리더 한 명을 일대로 만들고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게 그 그룹 안에서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게 만든 게 제타 플러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제타 플러스나 제타나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나서 왜 이렇게 안 붙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제타 플러스 가입 순서 보상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바이너리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첫 번째 가입한 사람, 두 번째 가입한 사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가입한 사람을 이렇게 회사에서 달아주는데 분명히 저 사람은 나랑 모르는 사이인데 나보다 늦게 가입한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내 밑에 안 달려있다.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7번째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그 다음 가입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가는 거죠. 8, 또 가입하고 또 가입하고 또 가입하고 또 가입해야 이제 내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대수가 다 차서 2명, 또 한 대수가 다 찼을 때 4명 이런 식으로 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타 마이닝이 처음부터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달려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만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회사에서 키워주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꾸준히 내려가서 2046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다만 지금 2046명 달성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전체 인원이 1000명이 안 될 거예요. 완전히 극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오면은 이 혜택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추천받은 라인, 추천이나 라인 도합 1%다 라고 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이 메가가 가장 크게 될 겁니다. 왜냐? 제타 마이닝, 제타 플러스 마이닝은 최대가 2046명에 대한 수익밖에 못 받아요. 하지만 메가는 인원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제타 플러스나 제타가 가장 수익이 빠르게 클 거지만 나중에는 이 메가가 내 수익의 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